자, 오늘 출연진 분들의 사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저기 지금 저 변호사들이 오늘 저 조이대 뭐 고발했나? 예. 오늘 이제 조이대 사법 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모여가지고 지금 한 200명 와. 이상의 변호사들이 모였고요. 저희가 오늘 조이대 대법원장의 그 정치 판결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야, 지금 잘해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변호사들이 대법원장 고발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리스크예요. 저희 앞으로 법원 못 갈 것 같아요. 당분간 이제 법원 재판 있으면 좀 피해야 될 것 진짜 같습니다. 김기현을 대단하다. 찾아라. 김기현 다음 김지호. 오, 예. 이건 뭐예요? 뭐 한 거야? 제가 오늘 제가 살고 있는 분당 현대백화점 앞에서 거기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로라 차량통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심우정의를 잇고 있잖아요. 맞아요. 심우정 꼭 처벌 받아요. 자, 이 인간이 검찰을 이끌면서 윤석열 내란숙의 구속 취소 상고 안 했죠. 자,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그 재판도 검찰에서 그냥 빨리 상고해가지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측면도 있어요. 빛의 속도로. 이게 완전 빌런이거든요. 근데 왜 자기 딸 수사는 안 하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완전 묻혔습니다. 다 예, 받아야지. 그렇네. 당연히 저거 받아야 그래요. 되고 저 그림만 보니까 김지호 검찰총장 그러네. 땡겨쓰기. 자, 고생하시고요. 오늘도 보니까 성남 시민들 뭐 이재명 지지 선언도 있었더만. 예, 예. 그 성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주 초창기에 시민사회 활동,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연 맺었던 시민사회 단체가 다 모여갖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지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진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낯익은 얼굴이 있죠. 어쩔 때 보면은 동영상이나 사진에서 저 사람 누구지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울산의 김태선 의원이라고 홈즈에서 당선된 사람인데 현재 수행실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후보 뒤에는 항상 김태선 의원이 있어요. 현역 의원이야. 근데 이분의 SNS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실장 관찰 일기. 방탄복의 무게는 약 3kg. 입고 있으면 등에 땀이 계속 흐릅니다. 입던 양복도 맞지 않아 한 치수 더 큰 걸로 다시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는 단 한 번도 불편하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조차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이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자기 손으로 끝내겠다는 사명감일지도요. 제가 아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그 수많은 재판들조차 세비받으며 해야 할 일처럼 묵묵히 견디는 사람이니까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 이재명 후보가 자켓보다는 가디건 입는 이유가 사실은 저것 때문입니다. 안에 방탄복, 방검복을 입고 있으면 엄청 덥단 말이에요. 자켓까지 입으면 더 더워. 얇은 가디건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3kg라는 게 사실 그 1.5리터 콜라 2병을 항상 등에 메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마찬가지 거잖아요. 몸무게죠. 그렇죠. 아. 진짜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는데 이게 여름용이 또 여름용도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항상 입고 있으면 더울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앞으로 유세하면서 이제 걸어 다닐 일이 점점 많아질 텐데요. 그러니까요. 예,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이 더위는 잘 안 타십니다. 다행스럽게. 좋은 그리고 정보. 이제 조금 이재명 대표님이 본인 힘든 부분을 잘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을 엄청 고통스러울 때도 잘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잘 표현을 못 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 아셨으니까 실제로 저는 이렇게 봐. 유세장이나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화이팅, 뭐 대통령 되세요 이런 건 괜찮은데 뭔가 많은 걸 요구하지 마.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가까이 가지 마는 것도 있지만 가장 위험한 건 나는 사인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 이게 예를 들면 여러 명이 책을 갖고 오잖아요. 사인 받고 싶어하는 심정은 나 알겠으나 그렇게 하면 가깝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책을 한 5명이 갖고 왔는데 한두 명밖에 해줄 수가 없으면 나머지 왜 안 해주냐고 또 소문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대통령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100번, 200번 그런 접촉을 하다가 뭔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적절한 대표 지적이죠. 지금 그 재판 연기된 거에 대한 만평 좀 볼게요. 지금 파기환송심하고 가고 이제 지금 위에 매달려서 지금 위험했던 상황인데 그냥 지나간 거야.
그렇지만 아직 매달려 있는 거는 맞다. 그다음에 응원이 필요합니다. 또 최경락 망편을 제가 보여드릴 때는 최경락 망편이 마음에 드는 때만 보여드리는데 이재명 쫓던 김문수 한덕수 지붕 쳐다보는 격 파기환송 재판 대장동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 부앙 이제 브레이크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하려고 하는 김문수 한덕수가 후덜덜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느끼고 있네요. 네. 중앙일보 만평은 이런 거예요. 항상 심판 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식 연기돼가지고 지금 무거운 저 쇳덩어리를 풀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단판도 못 찍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뻘밭에서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호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나두잼 TV에서 잡힌 영상이 저 사람이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저번에 현충원에서 숨어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와서 이제 강제 퇴거. 드러냈죠. 저런 사람 아주 위험하죠. 근데 쫓아다니면서. 왜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대표님이 가 있는 데마다 계속 찍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유튜버들이 주위에서 계속 진짜 유튜버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정도면은 좀 접근 금지 네. 이런 걸 시켜야 이 되는 사람 거 조심해야 아닐까요?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상이나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난 김진성이 생각이 계속 나요. 너무 자주 보이니까 이제는 저 정도면 조금- 스토킹 처벌법이나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네, 접근 조심해야 금지 되죠. 여러분, 시켜야 될 필요도 있지 이재명 않나 대표 싶습니다. 나타난 이 사람을 꼭 주의 깊게 보시고 경호는 경호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주시를 하시고 옆에 수행팀들한테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하셔야 돼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보수 성향 20여 개 단체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뭐 다 읽어드릴 생각은 없는데요. 지금 보수들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있다. 보수 단체 네. 동대문 상가 건물주 협의 회장님까지. 어제 재밌었던 헤드라인 이거였어요. 강제 단일화라는 말. 단일화를 강제하면 단일화가 됩니까? 그렇죠. 아니 강제 단일화는 뭐 뭘- 강제 결혼이야 뭐야. 이게 뭐 말이 되나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애초에 그리고? 평화적이고 이런 건 없었네요. 네. 자, 경선에 참여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경선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단일화 시너지가 안 난다니까. 음. 김재원이 한 말이에요. 논의 시작도 전에 당은 김문수 끌어내기. 나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경선을 3번이나 해갖고 뽑힌 김문수 입장에서 빡치지. 열받죠. 이제는 대선이 문제가 아니죠. 권성동, 권영세 끌어내리는 게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힘들게 후보 됐더니 어딜 이러니까 그러니까. 화나죠. 너무 저 사람도 좀 별론 것 사람들인데. 같아, 진짜. 자 다음에 재산 10억 네. 있는데 응. 3억 3억 3, 4억 기탁금 내고 내고. 재산의 40% 내고 경선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 너무한 거죠. 경향신문 만평이에요. 그 집 앞. 거의 뭐 거렁뱅이 수준이네요. 계엄정당 대선 대길 계엄정당 대선 대길 숟가락 두드리면서 그냥 집에 가는 수가 있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저거 보고 제일 황당했어요. 보통 협박을 할 때는 뭐안 열어주면은 내가 뭐 강제로 어떻게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안 해주면 나 집에 갈래. 이게 지금 협박이 되나 저게? 수저들 힘이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야바이 한덕수입니다. 단일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 잡고 단일화 안 되면 난 집에 갈 거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희화화되면 음. 우리도 한덕수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지면 다시 대선 후보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커피숍에서 만나서도 계속 김문수한테 김문수가 22번이나 단일한다고 약속했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김문수가 기대는 게 뭘까요?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여론조사는 최근 것도 아니고 1월 달에 나왔던 여론조사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런 여론조사에 지금 김문수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니까 내가 나가야 돼? 잘한다. 아유 이게 또 조원 CNI에서 한 거고 저건 굉장히 허위 사실 공표 아니에요? 거의 지금 1월 달에 지금 봐봐. 네. 2025년 1월 18일부터 19일 여론조사한 건데 조원 CNI가 한 거예요. 조원 CNI가. 조원 CNI 뭐 이런 등등 몇 가지 회사는 저는 아예 그냥 대놓고 거릅니다. 근데 이렇게 믿게끔 해주면 되죠. 김문수는
내가 막상 후보가 되면 이재명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저에겐 쌍권이 있어서 반드시 저로 다니려 하면서 권성동, 권영세 지금 한덕수가 믿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지. 야, 나를 후보로 만들어 준다며 지금 이 상황인 거고 날짜가 지금 이제 만 하루 정도 이상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덕수는 똥줄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김문수의 편. 자, 지금 간식 투쟁하는 권성동. 저건 좀 예의가 아닌 게 지금 밥 위에 일단 저 손빛 계단 보세요. 이재명 독재 입법 중단하라 해놓고 그 뒤에 단일화 결단하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양말 벗고 있는 저 모습. 이거 지금 사진 찍는 거 알면서도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왜 맨발인 겁니까 저게?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기억나요? 정자하고 앉아서 진짜 뭐 힘들게 했으면 차라리 눕거나. 그러니까요. 얘들 단식이라는 게 살면서 2끼 연속 굶어본 건 처음이라고 하는. 아직 배는 안 들어갔네. 어디 휴가 간 것 같은데 저거 맞아. 보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가 당이다라고 할 때 지금 국민의힘 당헌다운 게 2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후보자의 지위.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김문수가 내가 당이다고 했던 근거인데 얘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힘든 거지.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제5장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대표, 최고위원, 비대위 등을 사퇴하여야 한다.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권성동이 저 말은 저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저격하는 말이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갖고 온 건데 한번 땡겨봤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히틀러나 스탈린. 그렇게 보이네요.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네. 자, 김민석 의원이 권성동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전두환보다 더 나쁜 놈? 여기자 폭행하고 입국 닫은 본인 이야기인가? 지금 저 재판 중지법 이거 관련해서 권성동이가 이재명 처벌 면제법 전두환보다 더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자 진짜. 폭행하고 입국 닫은 본인 이야기냐 이렇게. 여기자 폭행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수사 권성동 받아야죠. 떠나서 내란만 할까? 아유. 권성동 의원은 가끔씩 보면은 가끔이 아니라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말을 할 때 뇌를 안 거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가만히 있어 우리가 또 일부러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돕겠다는 친명의 충정일 수도 있어요.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 저 말을 하면은 또 욕먹지. 다음에 보여드릴 서류는요. 이게 지금 김문수 측에서 빡이 쳤던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건인데 저 문건이 대선 후보인 한덕수를 가정하고 만든 문건이라서 이게 김문수 입장에서 빡이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쪽에서는 나는 이미 대선 후보라는 안중에도 없었다라고 분노하는 거고 어제 김재원이가 저것 때문에 화를 냈던 거예요. 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일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한덕수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한쪽에 비공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촬영이 있고 옆에는 5월 5일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1시부터 4시까지가 이 지금 대선 후보 촬영일인데 양쪽이 같은 시간에 김문수와 한덕수가 같은 스튜디오에서 찍어서 지금 열받은 거잖아요. 아니 당비 1,000원도 안 낸 사람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도 됩니까? 그래서 원래는 김문수가 가려고 했던 스튜디오가 파주에 있는 우리나라 뭐 제일 좋은 데가 있다면서 디지털 거기서 센터.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당에서 취소시키고 역삼동에 어디 지하에 가서 찍었다 이런 컴플레인을 많이 했는데 그 스튜디오가 어딘지 찾아봤더니 또 하필 르네상스 호텔 뒤더라고요. 자 그래요. 자 김규현 변호사 페이스북입니다. 비상 본인이 음성 지원해야지. 네. 네. 비상계엄에 꿀먹은 벙어리거나 나라가 어렵지만 자기 생업도 소중하다며 뜬금없는 능청을 떨던 사람들이 법원의 절차 무시 초스피드 재판에 적법 절차로 대응 좀 했다고 낯을 보는 것 같다 하면서 부들부들 떠신다. 예. 웃겨 죽겠다. 그렇죠. 이게 음성 지원하는 거 이제 여러분 처음 보십니다. 본인이 자 이거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전세 사기범들한테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지 않고 그냥 무죄 때렸거든요.
대법원.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 이거. 법원 직권 열받네요. 집행관 정달 전세 사기 가해자에겐 왜 안 했냐 이렇게 물어.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이런 아니, 걸 해야 될 했어야지. 거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그러니까, 가서 한 거네요. 진짜 욕 먹어야 돼요. 예. 조이대 매달아야 됩니다. 이 새끼들이 진짜. 어저께 대법원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찍힌 게 이겁니다. 히데요시 사태야. 저 새로 나왔네. A급 내를 한번 도조 히데키. 도조 히데키. 도조 히데키. 아 진짜 최고다. 아이고. 자, 해악의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민족이에요. 진짜. 조이대를 가장 가슴이 아프게 하는 건 법원 내부의 판사들이 비판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계속 보물터치 터지고 있고. 조이대가 또 민주당을 좀 부유스럽게 했습니다. 민주당 입당하면서 추천인의 조이대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네. 감사하죠.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선관위가요. 저 김한규 의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토론회에 나오라고 해. 근데 그 토론회에 나와서 마이크에 이야기를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조사하겠다는 거야. 말이 돼? 저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선관위도 정상이 제정- 아닙니다. 네, 선거 정신이 나간 거 운동을 아니에요?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주최 공식 TV 정책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토론자로 나가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했다고 저를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했다고 조사한다네요. 야지. 방송에 나가서 마이크로 정당 후보 언급하면 사전 선거운동인가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 방송하는 것도 마이크 그럼 마이크 쓴다고 쓰지 지금.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마이크 없이 저 마이크 안 보이는 핀 마이크면 괜찮냐? 국힘 경선 토론 다 마이크로 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요. 다 잡아가야겠네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요게 지금 그 지하철 광고판에 이걸 계속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게 1호선인데 나는 찬성일세. 어제 제보를 주셨어요. 이메일로 친히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잘 보시면 지하철 광고판이긴 한데 밖에서 이렇게 꽂은 게 아니라 안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 유리 안에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거 지하철에서 도와준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쟤들은 수표 안 하겠다면 좋은 일 아닌가요? 그래서 열심히 해라. 좋은 일 아닌가요? 네. 투표율은 뭐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 쪽 투표율이 높아야 더 좋은 거죠. 뭐.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더라. 민심이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힐링할 시간이 있습니다. 나 저런 거 보면은 와. 야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해. 진짜 옛날이잖아. 이재명 변호사와 김혜경 여사의 저 몇 살 때였을까? 한 20대 후반? 신혼부부 시절이니까. 그러면 70년대? 80년대. 80년대. 네. 아니 그렇게 나이 안 먹었어요. 이재명 후보 나이가 그렇게 안 먹었어요. 그래요. 이재명 후보 64년생이니까 70년대. 아니, 그러네. 제가 중학생이야. 숫자를 제가 산수에 약해요. 80년대 해봐야 20대 뭐 네, 중반 80년대가 뭐 이렇게 20대구나. 됐을 텐데. 90년대 초.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나 진짜 지금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일 때일 것 같아요. 저거는 겉보기엔 여전히 아름답지만 하면서 그때 동상이몽 나왔을 때. 예, 동상이몽 나왔을 때 옛날 사진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야 진짜 푸릇푸릇하다 진짜 아주. 이게 되게 뭔가 고등학생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젊은 시절의 이재명이네요. 집에 이제 엄마 아빠 신혼 때 앨범 그런 이런 거 거 열어보면은 딱 저런 배경인데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보면 다 결국 사진이라고 하는 게요. 스틸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포즈라는 게 있잖아요. 딱 그 순간 딱 멈춰 있는 시간. 사진이 남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진이 이때를 그냥 지금 우리 현재 이 시간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 것이요. 지금 현재는 내가 살아있는 시간에 가장 젊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런 다정했던 부부.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한 60대 초반 되신 대표를 보고 있으면 우리 후보를 보고 있으면 좀 뭉클한데 저 어떤 시간들의 결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김혜경 여사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정치한다고 할 때 반대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쉬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남편을 나라에 뺏겼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예. 근데 지금 김혜경 여사도 보면 인상이 뭔가 이렇게 약간 푸릇푸릇하고 뭔가 스마트해 보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두 분의 인상은
여러분들 영부인 엊그저께 후보. 보셨지만 네. 참 그거 인상이 별로인 거는 외모를 떠나가지고 이 여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밝으세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잠자리 안경입니다. 이 잠자리 안경의 상징은 있잖아. 80년대 전영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80년대 유행이에요. 잠깐만 저 이 노래 때는- 모른다고 할 거지 지금. 저는 아는데요. 사랑은 연필로 사랑을 쓰세요.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요즘에 저 정도 안경 쓰는 사람들 거의 없죠. 선글라스가 아니면. 야 진짜 푸릇푸릇하다. 아이고.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정청래 위원장의 이야기를 한번 쭉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반 시민들, 국민들도 이렇게 아는데 여러분 국무위원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일반 시민, 국민들이 몸으로 막았을 때 법무부 장관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박성재 침묵. 대법관을 하고 있는 법원 행정처장 이거는 위헌이라고 즉각 발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 침묵. 그 말하기 좋아하는 헌법재판관들 다 뭐하고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이다. 즉시 중지해라. 이렇게 성명 한 줄이라도 빨리 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보다 여러분들이 못하다는 겁니다. 더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에요? 오늘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냐? 이거예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 지금 대법원장 조희 때도 내란 공범인 게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잖아. 이게 그냥 소극적 공범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적극적 공범의 모습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 안 받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맞아요. 너무 많아요. 직위원회는 어떻게 하죠? 한 달 뒤에 한 달 안 남았어. 26일 뒤에 네. 뵙겠습니다. 조희대 탄핵하고 뭐 하겠다니까 지금 2심 판사들이 누워버렸잖아. 손만 딱 들었는데 누워버렸잖아요. 좀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법원은 사실 현재까지는 상권 분립의 상징은 아니에요. 사실상 행정부 부속 기관 정도밖에 안 돼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이 대법관 되는 구조라면 맞아요. 상권 분립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건 사법부를 좀 개혁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실제로 판사들이 법관들이 다 자기는 독립기관이고 독립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법원장을 얘기할 때 보면 판사들 다 눈빛이 바뀌고 굉장히 막 조심스러워해요. 그렇죠. 결국 그 영향력 하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인사권자니까. 네, 그런 것들 끊어내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개봉 돌림. 김문수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겁게 위장 취업 퇴거 불응 역주행을 해본 적이 있는가? 상해도 있지 않아요? 상해도 있습니다. 아, 이거 시 읽듯이 읽었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김문수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겁게 위장 취업 퇴거 불응 역주행을 해본 적이 있는가? 자, 권영복님. 헌법수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대법관이란 것들이 국민 주권, 참정권의 강탈을 시도하다니 이런 처죽일 것들 평소 의심했다만 법원이 소송 기록을 보지 않고 판결한다는 게 사실임을 실토해 준 것 하나는 고맙다고 해야 하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밌는 정치 시사였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또 이재명 대표가 제일 믿는다는 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규현 변호사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